시끄러워요. 전에도 집안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지 못하는 분들에게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 힘근은 잠시 움찔했다가 포기하지 않고 반박한다. 하지만 저도 일을 하고 있어서 못하더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이노요. 최소한 자신의 옷을 세탁기에 넣으세요. 남편은 집안일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알고 결혼했어요. 서두르다. 단, 옷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반기라고 할 수 있죠. 나는 바쁘다. 내가 너보다 오래 일했어 있습니다. 피곤해서 집에 왔는데도 계속 빨래하라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우선 집안일과 육아는 여성이 한다는 것이 사회의 통념이다. 나에게 불평하기 전에 빨리 하면 끝납니다. 남편이 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가사와 육아는 언제부터 여성의 일이 되었나요? 또한 오래된 것입니다. 남편은 나의 침울한 침묵에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듯 싱긋 웃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더욱 비난했습니다. 나한테 불평불만할 정도로 집안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나요? 모서리 절단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나한테는 정말 말을 못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은 나뿐이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협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나를 내려다보며 웃었다. 그러니 내가 집안일을 하게 하려면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이 벌어야 해요. 가능하다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할게요. 그것조차 못하는데도 집안일을 하게 시킬 생각이에요. 루나, 남편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를 향해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당시 가시는 큰 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제 이름은 나오코입니다. 그녀는 친구를 위해 일하는 아르바이트 주부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을 전혀 할 수 없어서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육아도 하루 만에 하는 일이다. 그래서 솔직히 힘들 때도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 2학년인 큰딸. 가쿠는 몸이 약해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았다. 내장기관이 약한 것이 아니라 면역력이 조금 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대신 나는 직장으로 돌아가 딸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쉬는 날 근처에 사는 이웃 에리코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이거 내가 샀으니까 나중에 먹자. 아, 고마워요. 에리코-찬, 마나미 기쿠미. 에리코 짱이 케이크를 샀어요. 그가 왔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 이쿠미를 부르자 아이들은 기뻐서 펄쩍 뛰었습니다. 저는 기산이랑 좋은 친구예요. 동네에 혼자 사는 기사는 원래 회사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보육사라는 꿈을 포기할 수 없어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이다. 바쁘다고는 하지만 딸들과 잘 지내서 딸들이 자주 놀러 옵니다. 그는 그것을 나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형님, 또 게으름 피우시나요? 둘이 같이 일하는데도 집안일과 육가는 언니에게 맡기시는지 궁금합니다. 집안일과 육가를 가끔 포기하는 남편의 입에서 잘 나온 칭찬이 마음에 와닿았다. 집안일과 육가는 여성의 일이다. 우리 딸들도 엄마가 훌륭하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시간을 아껴주세요.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의 사고방식은 낡았습니다. 언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는 건 어때요? 무엇? 언니가 꾸짖자 남편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이 침묵한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면 늘 화가 난다. 나는 너무 신났다. 남편의 일이 짧아지다 보니 집에 늦게 들어오고 휴일에도 일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지각하면 내가 해야 할 집안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어느 날 남편은 밤늦게 집에 들어와 옷을 벗고 맥주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나는 항상 옷을 벗고 있었다. 일과 집안일, 육아에 지쳐 결국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옷을 스스로 청소해야 한다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군, 청소 좀 해라. 나는 여기서 피곤하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 딸들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요. 조금 도와주세요. 나한테 준 게 좋은 거 아니야? 집안일을 안 하는 남편이 답답해서 남편에게 집안일이 부족한지 물어봐야겠습니다. 나는 투덜댔다. 그러자 남편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시끄러워요. 전에도 집안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지 못하는 분들에게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는 강제로 잠시 멈췄지만 굴하지 않고 반박한다. 하지만 저도 일을 하고 있어서
못하더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이노요. 최소한 자신의 옷을 세탁기에 넣으세요. 남편은 결혼 전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혼자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길을 알고 결혼 후 남편에게 집안일을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남편은 금방 잊어버리고 거부했습니다. 그럴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혼자 다 하게 됐어요. 하지만 나도 일하면서 두 딸을 키우고 있다. 최소한 옷을 세탁기에 넣거나 목욕을 하는 등 간단한 집안일은 하세요. 나는 그것을 원했다. 지금 한복이게 작업에 바쁘다는 말씀이시겠죠. 내가 너보다 오래 일했어. 피곤해서 집에 왔는데도 빨래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마세요. 애초에 집안일과 육아는 여성이 한다는 것이 사회에서는 통념이다. 불평하기 전에 빨리 하시면 끝납니다. 남편이 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가사와 육아는 언제부터 여성의 일이 되었나요? 시대착오적 태도도 상당히 오만하다. 남편은 나의 침울한 침묵에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듯 싱긋 웃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더욱 비난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에게 불평이 나올 정도로 집안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나요? 모서리를 자르십시오. 당신이 여기 있다고 해도 나한테는 어차피 말할 수 없어요.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은 나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매일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협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나를 내려다보며 웃었다. 그러니 내가 집안일을 하길 원한다면 나보다 돈을 더 벌어라. 가능하다면 생각해보세요. 왜? 내가 할게요. 그것조차 못하는데도 집안일을 하게 시킬 생각이에요. 루나. 남편은 숨을 내쉬며 나를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아니, 그만해. 남편은 빈 맥주를 있는 힘껏 내 옆 쓰레기통에 던졌다. 히토시나는 없는 시끄러운 소리에 어깨를 으쓱했다. 남편은 나를 놀리려는 듯 코웃음을 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고개를 들어보니 큰딸과 시녀가 눈을 비비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아요. 미안. 내가 깨웠어. 미쿠미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괜찮아요. 이후에도 당신을 침대에 눕힐 것입니다. 큰딸은 웃으며 하녀의 손을 잡고 방으로 돌아갔다. 지혜로운 큰딸은 육체적으로는 약하지만 항상 언니처럼 하녀들을 잘 보살핀다. 그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큰딸이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마나미는 친절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에 비하면 다이스케. 나는 생각하고 심호흡을 했다. 어느 날 평소처럼 기산이 찾아왔다. 당신의 형제는 어떻습니까? 오늘 또 쉬는 날에 일해요. 나는 밤늦게까지 집에 없을 것이다. 괜찮다면 에리코짱. 저녁 가서 음식 좀 먹어라. 이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우울했다. 항상 낙천적인 요시노리에게는 이례적이다. 너무 더웠어요. 무슨 일이야? 기사는 곤란한 표정을 짓다가 내 얼굴을 보자마자 사라졌다. 나는 입을 열어 할 말이 있다고 말했다. 이 말한 내용은 학문적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 휴일에 직장의 후배가 추슈이엔에 입원하게 되어 서둘러 출근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소녀의 몸이 아침부터 좋지 않은 것 같았다. 열이 미약한데. 오늘은 진짜 출근해야 하는데 오늘은 수능날이라 꼭 즐겨 먹는 참치 에리코짱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이미 돈이 많이 들고 부모님은 다른 현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때 남편이 잠옷차림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휴일에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쉬는 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녀는 직장에 가는 동안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후배와 업무 미팅이 있어서 갑자기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덧 오후 3시가 지나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형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형수는 당황한 목소리로 큰딸이 병원에 실려갔다고 말했다.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형수님이 막 시험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우리 집에 들렀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당시 큰딸이 병원에 실려갔다고 한다. 그 당시 큰딸은 집마당에 지쳐 누워 있었고 하녀는 그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노닥 이날 기온은 35도였습니다. 요 무슨 일이냐고 가정부에게 물은 것 같은데 가정부는 유치원생이라 아직 잘 지내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집은 잠겨 있었고 배를 아무리 눌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서둘러 일하러 갔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큰딸은 막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그랬다. 이 마나미, 좋아요.
내가 큰딸을 안으면 그 딸도 나를 꼭 안아준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큰딸이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마나미는 큰딸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큰딸의 말에 따르면 정오쯤 열이 내리고 식욕이 돌아서 지금은 괜찮다고 합니다. 남편은 생각했어요. 아빠는 직장에서 누군가가 와서 저녁까지 밖에서 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딸과 지조를 모자나 물병도 가져오지 않은 채 밖으로 내보냈다고 한다. 어머니와 어머니 직장에서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혼자였습니다. 더위를 참으며 근처 공원에 갔으나 사람이 없었다. 큰딸이 다시 몸이 안 좋아지자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를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는 초인종이 없어서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최대한 시원한 곳에 머물려고 노력하면서 집 그늘에 머물렀다. 분명히 이웃 사람들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무엇? 나는 화가 나서 몸을 떨고 있었다. 의사와 상의한 끝에 큰딸은 하룻밤 입원하기로 결정했다. 휴대폰을 보니 남편이 여러 차례 나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 보였다. 내가 돌아왔을 때 남편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눈을 떼자 사라졌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동안 도대체 어디에 있었나요? 배움 의욕이 돌아와서 쇼핑하러 갔어요. 집에 가보니 아이들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머뭇거리며 대답하는 남편에게 아이들 덕분에 나는 머뭇거리며 대답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학습이 마지막 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었다. 남편은 분명히 화가 났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병실에 있던 요시마이도 남편의 말이 이상하다는 듯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분간 나는 요시마이와 함께 있기로 결정했다. 나는 요시마이에게 상황을 맡기고 소지품을 되찾기 위해 잠시 집으로 향한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겁에 질려 나에게 달려와 무슨 일인지 물었다. 열사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집에 있어야 할 그 아이는 왜 열사병에 걸렸나요? 사실인가요? 아니,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핫한 곳으로 간 거 아니었어.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설득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것을 바라본다. 자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남편이 진심으로 최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분간 장례식 준비로 바빠서 그동안 뵙고 싶지 않네요. 그 말을 하고 소지품을 챙기고 집을 나갑니다. 화가 나서 남편을 때릴 뻔했지만 때리는 것을 참았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것에 대해 그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역겨운 일입니다. 그것은 인간이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일주일 뒤 다이스케, 뭐 하고 있어? 남편은 내 목소리를 듣고 갑자기 돌아섰다. 남편은 저와 형수가 준비하러 돌아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방에서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 다시 오실 거면 저한테 연락만 하시면 어떨까요? 그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기 시작한 남편과 여자에게 서류를 보여준다. 다이스케는 흥분했다. 이혼하자 남편의 거짓말에 대한 증거와 이혼 서류를 그녀에게 보여주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원래는 남편이 일을 더 시작하면서 야근과 휴일근로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어느 날 형수가 남편은 모르는 척 다정한 태도로 거리를 걷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형수님은 딱 한 번만 보시고 사진은 남기지 않으셨어요. 증거 수집을 위해 수사업체를 고용했고 혹시 모르니 집에 몰래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되었습니다. 처제 집에 머물고 있던 중 조사회사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해당 루머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혼을 요구하러 왔습니다. 여기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는 남편을 노려볼 것이 분명했다. 몰래카메라 영상이 스마트폰으로 전송됩니다.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에 끈적끈적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보여주니 남편과 파트너 모두 창백하고 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다. 내가 웃었던 사람은 남편 회사 후배였다. 남자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창업자라도 쫓아다니고 직장 여자들한테 평판이 나쁘면 따라가는 타입이다. 이런 여자가 뭐가 그렇게 좋나요? 그녀는 정말 최악이에요. 당신은 혈연관계입니다. 끔찍해요. 내 처제도 나만큼 화가 났다. 시끄러운
너랑은 아무 상관없어. 내 여동생 이것은 나와 내 아이 사이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달려들려고 할 때 현관문이 열리고 요시츠네가 들어왔다. 남편의 정의로운 모습을 보면 남편의 눈이 커집니다. 은하는 현관에 사는 정의로운 남자와 함께 집에 가서 남편의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교통체증에 갇혀 지각했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차에 오르기 직전 남편과 남편의 접착 영상을 보냈다. 그녀의 남편은 딸들을 방치했고 그녀의 정의감은 눈에 띄게 분노했습니다. 다이스케, 이게 뭔가요? 안녕 다이스케, 도대체 이게 뭐죠? 설명해주세요. 남편의 양심이 소리를 지르고 있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긁어주는 듯 눈이 굴러다니고 있다. 그녀는 상대방을 그 자리에서 쫓아냈고 남편은 김아이와 그의 양심에 의해 강의를 받았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에게 그것이 아이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이혼 통지서와 연관 포상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아, 무슨 말이야. 마나미는 살아있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딸들의 의사비와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큰딸은 무사하다고 말하지만 감기가 그녀의 말에 남편은 어깨를 움츠리고 신음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과 상대방에게 의사비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도 회사에 보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두 사람을 경멸하는 시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전 남편과 상대방은 그녀가 아이를 방치한 것이 악의적인 것으로 여겨져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나는 물었다. 큰딸이 세상을 떠난 날, 전 남편이 변덕스럽게 다른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 후, 귀찮은 파트너는 회사에 머물기 어려워 자진사임했습니다. 전 남편을 스토킹하고 그에게 일을 했지만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전 남편을 부양할 여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은 화가 나서 회사에 들이닥치며 전 남편이 아이를 방치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녀의 폭로로 전 남편도 자진 사퇴해야 했다. 어느 날 퇴근 후 전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기사네 집을 감시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보기에 큰아이야. 지금까지 미안했다. 다시 시도해보는 게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의사 비용과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농담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물러서지 않고 내 팔을 붙잡는다. 날 보내줘. 떨쳐버리려는 순간 큰딸과 시녀가 돌아왔다. 놀란 전 남편은 도망치려 했지만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의심을 품고 그를 연행했다. 그랬다. 그 후 코니시 모토기의 도움으로 이사하기에 딱 좋은 크기의 집을 찾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입었다. 모토기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전 남편의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친척이 운영하는 토목공사에 투입됐다. 묽고 싱거운 요시히로는 엄격한 감시를 하는 것 같고 그 덕분에 의료비와 양육비를 낼 수 있다고 한다. 지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으며 요시모와는 여전히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스케의 갑작스런 보안 경보 작동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그가 잘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요시모는 보육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보고했다. 다음 주에는 4명 축하할 예정입니다. 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잘 지내고 있고 특히 큰딸은 최근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적극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는 계속해서